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랜만에 숙제 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여기 여자가 탈만한 2천만원 아래에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는 가솔린으로 차량 추천해주세요. SUV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예전에 한번 댓글 남겨주셨던 분으로 전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제 여자친구 혹은 뭐 와이프 아니면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여성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가 탈만한 2천만원 아래 후측방 경보가 있는 요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하실 때나 아니면 주행하시다가 이제 사각지대 사이드미러에서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들을 좀 못 보고 뭐 차선 변경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후측방 경보는 꼭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차를 미리 찾아봤습니다. 딱 3대만 골라봤고요. 모두 국산 SUV 차량입니다. 어떤 가성비 차량이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차량입니다. 올류 투싼 가솔린 1.6 터보고요.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4류는 아니고요. 19년식에 10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가격은 1699만원, 한 1700만원 정도 되네요. 일단 지금 화면 보시면 엔카에 이제 조금 바뀌었죠.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보는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의 버전이 조금 더 보기 편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적응해야겠죠. 지금은 기존 영상들 예약 걸려 있는 영상들 사이에 제가 지금 껴가지고 새치기 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말고 앞으로 지금 한 달 정도 미리 영상을 업로드 예약을 다 걸어놨거든요. 아직 올라갈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 영상들에서는 요런 지금 이미 변경된 화면이 아니라 이 이전의 엔카 화면이 아마 뜰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지만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식이 한 5년 됐고 10만 킬로라고 하니까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이 차량은 9년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2024년 최근에 소유자가 변경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내차 피해 내역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투싼 같은 경우에는 기아 스포티지와 더불어서 이제 크기도 적당하고 출력도 적당하고 실내 공간도 꽤 넉넉하고요. 정비 이런 수리하는데 편의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가를 조금 덜 맞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한 1700만 원이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싼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여기 신차가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가격이 감가가 됐다라고 보여지죠. 5년에 10만 킬로가 됐다고 해서 주행하시거나 앞으로 이게 얼마 못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비하는데 너무 용이하고 국산차니까 수리비 부담도 없다 보니까 정비하시면서 타시면 지금부터 10년은 무난하게 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2,700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게 느껴지지는 또 않습니다.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단정하고요. 무난합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이렇게 시트가 이게 지금 빨간색이라고 하기 좀 뭐고 브라운 시트인데 약간 황토박 느낌 나면서 그래도 약간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프리미엄 등급에다가 아마 옵션을 조금 추가한 것 같아요. 이런 실내 시트 같은 것도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지 않고요.
뭐 국산차, 현대기아 차들 공간은 뭐 엄청 잘 뽑죠. 이 전 차주분은 이렇게 뭐 핸들 커버 같은 것도 씌우고 타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냥 탈 것 같긴 합니다. 옵션이 궁금한데요. 옵션을 한번 같이 보시죠. 트렁크 공간도 꽤 나쁘지 않죠. 옵션을 볼까요? 보시면 여기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썬루프는 없고요. LED 램프 박혀 있고 전동 트렁크 없습니다.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ECM 룸미러 하이패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경보 그리고 후측방 경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는 앞에는 없고 뒤에만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스마트 키, 뭐 오토 라이트 다 되는데 레인 센서가 없죠. 레인 센서가 없고, 보시면 블루투스도 되고요. 전동 시트 운전석이랑 동승석에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는 앞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이런 건 없고, 통풍 시트도 동승석까지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나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아주 가성비가 있을 수 있다. 리스크가 가장 없으면서 무난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뭐 수리하시거나 뭐 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차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아 셀토스 가솔린이고요. 1.6 터보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2020년식에 13만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1,549만 원입니다. 이 차량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조금 작은 소형 SUV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공간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연식은 한 4년에서 5년 가까이 됐고요. 키로수가 13만 킬로면 연간 키로수가 조금 많아 보이죠. 하지만 앞으로 주행 오래오래 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 셀토스 같은 차들이 뭐 투싼도 마찬가지지만 감가를 조금 잘 안 맞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49만원, 좀 전에 보셨던 투싼이랑 가격이 거의 큰 차이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체급이 조금 더 있는 투싼을 더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라고 하셨잖아요. 뭐 그분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아담하고 작은 SUV를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내역이 150만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뭐 78만원, 130만원, 80만원 뭐 이렇게 자잘한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뭐 뼈다구는 안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시면 외판 교환이랑 뭐 여기 문짝 판금 요 정도만 있고 뼈다구 안 먹었습니다.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정도면 뭐 주행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정비하고 수리하시는 데도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쁘죠. 인기가 많고 지금 요새 나오고 있는 그 셀토스 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옵션이 좀 궁금한데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죠. 넓진 않지만 그래도 뭐 사람 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소형 SUV 치고 약간 좀 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옵션을 한번 볼까요? 옵션이 좀 독특합니다. 보시면 썬루프가 없고요. LED 램프 박혀 있고 전동 트렁크 없습니다. 열선 핸들은 있고요. ECM 룸미러는 빠져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는 앞뒤로 다 있고요. 후방 카메라에 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되는데 오토 에어컨이 없습니다. 근데 또 스마트 키는 되고 레인 센서는 없고요. 오토 라이트는 되고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좀 독특한데요.
블루투스는 되고요. 보시면 전동 시트는 운전석에만 되고 열선 시트는 앞뒤로 다 있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옵션이 나쁘지 않고 꽤 좋아 보이는데 내비가 없고 오토 에어컨이 아닙니다. 좀 독특한데요. 이분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옵션을 자기가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추가로 넣으신 거예요. 나는 솔직히 오토 에어컨,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오토 에어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토 에어컨 이런 거 빼고 어차피 내비는 핸드폰 내비 쓰니까 내비도 빼고 이 드라이브 와이즈 이 옵션을 추가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다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후측방 그 보조 들어가 있고 자기가 딱 필요한 옵션만 이렇게 골라서 넣으신 거죠. 뭐 나름 좀 실용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차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한 60% 정도,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차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차 지금 4년밖에 안 됐고요. 키로수는 좀 있지만 연간 주행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차를 구매하셔도 꽤 오랫동안 가성비 있게 타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을 이제 볼 건데요. 마지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조금 크기가 좀 큰 SUV를 찾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QM6 가솔린이고요. RE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19년식에 14만 7천 킬로, 거의 한 15만 킬로 가까이 탔습니다. 가격은 1250만 원입니다. 연식은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 15만 킬로 가까이 탔다라고 하면 1년에 거의 한 3만 킬로? 연간 킬로수가 꽤 많죠. 이 정도면 시내 주행보다는 장거리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량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아무래도 차급이 조금 더 크고 실내 공간 같은 게 아마 조금 더 좋을 거고요. 출력은 똑같이 그냥 2000cc 가솔린입니다. 터보는 아니고 자연흡기인 걸로 전 알고 있고요. 출력이 뭐 넘치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르노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나 기아 차량에 비해서 아주 조금이지만 더 정비나 수리하는데 비용이나 뭐 좀 그런 게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감가를 조금 더 맞았습니다. 1250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 내역이 110만 원짜리가 딱 하나 있네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외판 교환이 혹시라도 있을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외판 교환도 없습니다. 외판 교환이 없으면 뼈다구를 먹을 수가 없죠.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르노 차량에 대한 반감이 뭐 크게 없으시다면 일단 디자인도 너무 좋고 색상도 이쁘고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 같은 거 아무래도 차급이 조금 더 크고 조금은 더 무겁다 보니까 약간 승차감이나 안정성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뭐 이 차의 세팅이나 뭐 이런 게 뭐 그렇게 좋다라고는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 차를 타봤거든요. 근데 뭐 나쁘다라는 생각까지는 솔직히 들지 않았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트도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네요. 그냥 뭐 깔끔하고 그냥 딱 누가 봐도 르노차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뒷좌석 공간이 꽤 넓습니다. 아무래도 차의 급이 좀 있다 보니까 이 S링크라고 하는 이거에 이제 이게 터치감이 조금 늦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뭐 사람마다 조금 주관적인 좀 느끼기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지금 오늘 보신 앞에 먼저 보신 두 차량보다는 이게 조금 더 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차의 급이 좀 있다 보니까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썬루프는 없네요. LED 램프 박혀 있고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이 있고요.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 앞뒤로 다 있고요.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크루즈가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오토 에어컨, 스마트 키에 레인 센서가 들어가 있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블루투스 다 되고, 전동 시트는 운전석이랑 동승석 다 되고요. 열선 시트는 앞뒤로 다 있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옵션은 뭐 새 차량 모두 옵션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 그리고 이 차의 크기, 그런 급, 그리고 공간, 뭐 이제 그런 거, 디자인 이런 걸로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은 요게 가장 저렴하네요. 아마 지금 보여드린 이제 요 새 차량 가운데 아마 그래도 조금은 마음에 드시는 차가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요새 날이 추워가지고 그런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메롱인데, 그래도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급하게 영상 만들어 본다고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좀 듣기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능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